여러분도 알다시피 달러 값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원화 값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98원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 10년간의 달러 값에 대한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원화 값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떨어졌느냐지 정확히는요. 얼마나 떨어졌느냐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2년 1월 26일 현재 지금 원화값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굉장히 높은 이 파란 선이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수인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2012년, 2013년 이때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왔을 때보다가 지금 달러 값이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달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달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달러를 사들인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달러 값이 보세요.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잖아요. 그죠? 계속. 이게 값이 떨어진다는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 자체를 보면 원화값이 추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달러는 계속 늘어나요. 2020년 12월 말에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 예금 잔액이 455조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말에는 493조였단 말입니다. 2021년 12월 말에는 527조예요. 죄송합니다. 527억 달러입니다. 앞에도 전부 다 억 달러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보시면 2020년 12월 말에 455억 달러, 그리고 2021년 6월 말에 493억 달러, 그리고 12월에는 527억 달러. 결국 이거를 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뭉칫돈으로 달러를 사서 달러 예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를 사서 달러 예금을 한다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 전 대비하면요. 72억 달러가 늘어났고요. 6개월 전 대비하면 34억 달러가 증가했거든요. 그 사이에 달러 값은 계속 올라가고 원화 값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 이게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강세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달러를 사서 달러 예금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부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단적으로. 이게 불안감이 크면 클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고 있구나, 이렇게 지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달러를 사는 것을 말입니다. 위험 회피용 달러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 회피용. 쉽게 말하면 경제가 앞으로 더 불안해져서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러를 사서 달러 예금으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져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또 한 번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이 부자들 내지는 투자자들, 경제에 좀 밝은 사람들은요, 지금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경제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위협도 지금 상존해 있는 상태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 둔화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인데 모두가 악재예요. 모두가 악재. 게다가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가고 중간재가 올라가고 이러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달러 사서 이 비싼 가격에 달러를 사서 여러분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 비싼 가격에 달러 사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달러를 사고 팔면 수수료도 붙고요. 이익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서 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위험에 대한 대비용이다. 위험 대비 달러 사재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달러를 아는 사람 또 달러의 어떤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달러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잖아요. 달러를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필요하면 사시라. 그렇다고 투자로 인한 투자 수익은 굉장히 낮을 거다. 아니면 적자를 볼 수도 있는데 때문에 위험 회피용으로 달러를 산다면 사시라.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서 산다면 사시라.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해외여행을 가겠다. 아니면 자녀들이 해외에 있어서 송금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해외 주식에 나는 투자하겠다. 이렇게 내가 필요하면 사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만큼 달러에 대한 어떤 강세가 원화의 약세로 나타나고 그 원화의 약세가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좀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우리 오늘 또 한번 인식하자고요.